집 보러 가셨을 때 물 한번 틀어보고 잘 나오네 하고 바로 계약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예전엔 그랬습니다. 근데 4번이나 이사를 반복하면서 진짜 중요한 건 물을 받은 뒤 배수되는 속도를 보고 싱크대 하부를 열어서 호스에서 물이 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안쪽에서 조금씩 새고 있다면 입주하자마자 수리비 폭탄을 맞을 수 있거든요. 오늘 영상에 나올 이 팁들을 부동산에서는 반의 반도 확인을 안 했는데 째려보면서 원래 방을 이렇게 오래 보냐고 뭐라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내 돈과 생활이 힘들어지니까 반드시 끝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배수 속도랑 싱크대 하부 누수까지 확인을 했으면 마지막으로 모든 수도를 켜놓고 변기물을 내려보는 게 좋아요. 왜냐면 건물에 따라 출퇴근 시간처럼 물을 많이 쓰는 시간대에 수압이 확 떨어질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저도 계약 전에 이걸 안 해봤다가 아침마다 샤워 중에 물이 가늘어져서 머리에 샴푸만 묻힌 채 몇 분씩 기다리는 일을 겪었어요. 두 번째로는 건물 1층에 음식점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고층이라도 배관이나 하수관을 타고 바퀴벌레가 올라오는 건 흔한 일이거든요. 먼저 집안 구석구석, 특히 벽, 모서리나 찬장 깊숙한 곳을 살펴보세요. 커피가루처럼 보이는 작은 점들이 모여있다면 이미 서식지가 형성된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흔적이 보이면 싱크대 하부장이나 붙박이장, 수납장 안쪽까지 전부 열어보세요. 안쪽에 끈끈이 트랩이나 바퀴벌레 약봉지가 붙어있다면 과거에 해충이 나와서 퇴치를 시도했던 집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 청소로 끝나지 않고 입주 후에도 그 끔찍한 바퀴벌레를 다시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상만 해도 소름 돋죠. 세 번째는 벽을 반드시 두드려보는 겁니다. 쿵쿵 묵직한 소리가 아니라 텅텅 울리면 내부가 비어있거나 얇은 합판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구조는 방음이 거의 되지 않아 옆집 생활소음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또 창가나 외벽을 손으로 만졌을 때 유난히 차갑거나 축축하다면 단열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집은 겨울철 실내외 온도차로 벽 안쪽에 결로가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 곰팡이와 벽지 변색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2000년 초반 이전에 지어진 구형 빌라나 경량 구조는 이런 문제가 잦으니 계약 전 반드시 점검하세요. 네 번째는 꼭 가구나 대형 수납장 뒤쪽을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예전 집 계약 전에 가구를 옮겨보는 걸 생각도 못했는데 이사 와서 몇 달 뒤 장롱을 옮기자마자 뒤쪽 벽이 시커멓게 변해있는 걸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통풍이 안 돼서 결로가 생기고 그 위로 곰팡이가 번져 벽지가 들뜨고 냄새까지 스며든 것이죠. 특히 외벽이나 창문 옆은 온도차 때문에 결로 위험이 훨씬 큽니다. 집 볼 때는 가구를 살짝만 옮겨도 벽지색이 누렇게 변했는지 얼룩이나 곰팡이 자국이 있는지 바로 보이니까 꼭 확인해야 하고요. 특히 전 주인이 장롱이나 책장 같은 큰 가구를 두고 간 경우 그 뒤쪽은 몇 년 동안 한 번도 통풍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걸 모르고 입주하면 방 안에 쾌쾌한 곰팡이 냄새가 계속 들고 옷장 안까지 냄새가 스며들어 생활이 정말 불편해집니다. 5분만 투자해서 가구 뒤 꼭 확인해보세요. 다섯 번째는 창문 블라인드 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블라인드는 사용 빈도가 높아 줄이 꼬이거나 한쪽만 내려오는 등 고장이 잦습니다. 특히 맞춤형 제품은 크기가 특이해 일반 제품으로 바로 교체하기가 어렵고 제작, 설치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외관상 멀쩡해 보여도 내부 기어가 헛돌거나 줄이 끊어져 작동이 안 될 수 있으니 집을 볼 때 직접 조작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줄을 끝까지 올려본 뒤 부드럽게 내려오고 좌우가 고르게 움직이는지 확인해보세요. 여섯 번째는 밖에 나가 있으니까 집에 햇빛 드는 건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실제로 살아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집은 하루 종일 비워놔도 공기가 순환돼서 습기와 곰팡이 걱정이 훨씬 줄고 겨울엔 난방비까지 아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햇빛이 거의 안 드는 집은 하루 종일 환기를 해도 특유의 눅눅한 냄새가 나고 벽지가 곰팡이로 변색되거나 빨래가 잘 안 마르는 등 불편이 생깁니다. 햇빛이 잘 드는 남향을 확인하려면 카카오맵 같은 지도 어플을 켜서 창문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는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밖에서는 거실을 찾고 그대로 서서 확인하고 주변 건물이나 구조물이 햇빛을 가리는지 않는지도 반드시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주차입니다. 낮에 가서 자리 넉넉하네 하고 계약했다가 저녁에 와보면 차를 돌릴 곳조차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근 시간대에는 세대당 차량이 2대 있는 집도 많아서 주차장이 금방 꽉 차죠. 그래서 집을 볼 땐 평일 저녁 8시, 10시쯤 한 번 더 가보세요. 그 시간엔 남아있는 주차 공간이 진짜 상황입니다. 그리고 단지와 단지 사이가 넓어서 필요할 때 잠시라도 세워둘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는지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이런 여유가 있는 곳은 주차 스트레스가 확 줄고 생활 만족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여덟 번째는 내부만 보지 말고 주변 생활 환경도 꼭 확인하는 겁니다. 아이가 있다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도보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등굣길엔 횡단보도를 몇 번이나 건너야 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1인 가구라면
가까우면 24시 편의점, 배달이 가능한 식당, 세탁소, 버스 정류장에 가까운지 중요하고 신혼부부나 가족이라면 재래시장, 병원, 공원 접근성이 생활 편의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런 건 지도의 거리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실제로 걸어가 보고 길에 언덕이나 계단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집 내부만큼 꼼꼼히 확인해 두면 생활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어요. 9번째는 저층 빌라에서 특히 중요한 옥상과 지붕 상태입니다. 방수층이 오래되면 미세한 균열이나 갈라진 틈으로 장마철 빗물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특히 배수구가 낙엽이나 먼지로 막혀 물이 고이면 방수층이 늘리고 결국 빗물이 집 안까지 들어오죠. 그러면 천장에 얼룩이 생기고 비 오는 날마다 곰팡이 냄새가 방 안에 퍼집니다. 그렇다고 1층이 안전한 건 아니에요. 물은 벽 속이나 배관 틈을 타고 내려오기 때문에 벽지나 창틀 주변이 축축해지고 눅눅한 냄새가 계속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집에 살면 빨래가 잘 안 마르고 장마철엔 집안이 눅눅해서 하루 종일 불쾌해집니다. 집을 볼 때 옥상에 올라가 방수층이 들떠 있거나 갈라진 부분이 없는지 배수구가 막혀 있지 않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짧게만 봐도 몇 년치 불편을 피할 수 있습니다. 10번째는 집 주변 소음입니다. 낮에 잠깐 봤을 땐 조용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바로 옆에 밤새 영업하는 술집 골목이거나 대로변 버스 정류장일 수 있어요. 이건 정말 겪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계약 전 주말 밤이나 평일 새벽 꼭 한번 가서 직접 들어보세요. 창문을 닫았을 때 소리가 얼마나 차단지도 체크하면 좋아요. 또 아파트나 빌라 단지 아니라면 놀이터나 운동기구, 쓰레기장 위치도 확인해보세요. 창문 바로 옆이면 생활소음이 은근히 스트레스가 될 수 있거든요. 사실 제가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보게 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14살 때 작은 아파트에 살다가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2년에 한 번꼴로 이사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마다 조금이라도 더 괜찮은 집, 더 나은 환경을 찾으려고 온갖 방법을 찾아보고 공부했죠. 그렇게 쌓인 경험을 하나씩 정리해보니 결국 이 10가지 체크포인트로 압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사를 계속 다니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경매로 싸게 사는 방법은 없을까? 다시 우리 가족이 살던 집을 되찾을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경매 공부를 시작했고 실제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혹시 저처럼 혼자서 경매를 시작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참고할 수 있는 영상 링크 남겨둘게요. 필요하신 분만 가볍게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20살에 경매를 알게 됐고 돈이 없어서 더 열심히 공부했어. 작은 집 하나였지만 내겐 세상에서 가장 큰 시작이었지.